안녕하세요. 진희 원장입니다. 손도 못 대던 피부, 아무거나 못 바르던 피부, 죽어가던 피부의 꿀팁 정보를 안내해드리는 진희 원장을 오랜만에 지금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사춘기 여드름에 관한 질문과 고민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매번 답변을 해드리려니 너무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한 개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 몇 가지 추려보았는데요. 대부분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좀 비슷한 것들 중에 요거는 해드려도 좋겠다라고 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여드름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심해요. 피부과에서 피지수 100개라면 100이 나고 10개라면 10개만 여드름이 난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이게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피지선이 100개면 100만큼 나고 10이면 10만큼 난다는 말이 진짜 개수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피지량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좀 도움을 드린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피지선 발달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엄청 많다. 그러니까 약간 부모님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유전적으로 엄마, 아빠가 여드름 피부거나 지성 피부라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는 환경인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발달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조그만한 자극, 조그만한 환경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물어보는 게 그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님을 한번 살펴보시면 좀 내 피부가 왜 피지샘이 많이 있는지 또는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피부가 저렇게 될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이 목욕은 물을 많이 쓴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밑에 댓글에 답을 보니 1일 1팩 하시라는데 제가 피부가 많이 약해서 팩하면 더 따가워요. 다른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요? 힘들어서 미치겠어요. 라고 하십니다. 부모님이 목욕물이 많이 든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시나 봐요. 근데 목욕비가 비쌀까요? 피부과 비용이 비쌀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여드름 한번 커지고 흉터가 지면 1, 2만 원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목욕 비용은 물 아무리 많이 써도 그거에 비해선 작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1일 1팩을 하면 따갑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선 좀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안내하는 모든 정보는 화장품으로 가능한 시점일 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앞서 영상에서 손도 못 대던 피부, 죽어가던 피부라는 이 약간 극한의 상황, 그러니 약간 예민함이라든지 홍조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 특별한 상황에 있을 때 말씀드리는 걸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일 수 있으니까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구분 짓는 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가능하고 화장품만으로 가능한 타이밍인지 또는 병원에 가야 할 타이밍인지를 구분 짓는 거를 또 안내해 드릴 거예요. 네. 모든 정보가 여러분에게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잘 구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아까 방금의 댓글에 1일 1팩이 하니까 따가워요 라고 해요. 따갑고 가렵고 이런 증상은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따가운 증상이 아주 잠깐 했었을 때 잠시 따갑다 그러고 나서 가라앉는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분 부족 현상일 때 갑자기 수분이 확 들어오게 되면 따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가렵게 느껴진다거나. 하지만 그 증상이 계속된다, 불금증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증상들이 점점 심각해지거나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화장품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따갑다,
가렵다 또는 불균증이 계속된다. 이것이 5분 이상, 3분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그 제품이 나랑 맞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간단한 방법들은 없을까요?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가장 간단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구분 짓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사춘기 여드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춘기 여드름도 되게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처음에 좁쌀로 시작한다든지 또는 피지만 살짝 보인다든지 블랙헤드가 있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시작점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화장품이나 집에서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로 더 심해지지 않게 만드는 시점일 수도 있고요. 너무 심각해져서 이거는 집에서 해결할 수 없는데 자꾸 저희 영상 밑에 댓글로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 답을 못 드려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피부를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좁쌀 여드름,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들이 눈에 보이는데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이것들은 이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고체화, 그러니까 수분 부족이 생겨서 고체화된 거예요. 액체가 개기름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뀐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 수분만 채워준다거나 또는 화장품으로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고 더 심해지는 걸 중단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진행된 것이 블랙헤드에서 좁쌀로, 그러니까 하얗게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이렇게 이게 피지 덩어리인가 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손으로 요철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짜고 싶어서 혹시나 짰을 때 좁쌀 여드름이 눈에 보이는데 이것들을 짰을 때 톡하고 고체 형태로 짜지는 것들, 그러니까 피지 덩어리가 고체화되어서 톡하고 빠지는 것들은 수분 부족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기름, 피지들이 수분 부족, 내가 피부에 열이 났다든지 환경에서 또는 뭐 수분을 빼앗기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수분 부족으로만 이루어진 단계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더 발전되거나 또는 다른 증상이 있다는 거는 좁쌀 여드름을 짰는데 기름 형태이기만 한 것. 그러니까 물 같은 느낌? 기름인가 물인가라는 느낌, 여기까지가 있어요. 요거 했을 때는 보통 피지선 마르지는 않았는데 계속 좁쌀 여드름이 물로만 있고 기름 형태로만 있다. 이러면 이게 더 안 좋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17년 동안 하면서 사춘기 여드름이었을 때 좁쌀 여드름이 훨씬 더, 그러니까 수분 부족 현상이 있었던 좁쌀 여드름은 집에서 관리했을 때 훨씬 더 나았어요. 근데 기름 상태로만 계속 발달되는 경우들은 훨씬 더 케어가 어려웠어요. 왜냐? 기름 상태로만 있다는 건 수분은 뺏기지 않았다는데 피지선이 발달된 경우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유전인자가 가장 큰 원인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만약에 내 친구는 깨끗한 친구는 피지선이 10mg 밖에 나지 않는데 나는 100mg 나는 거야. 이건 유전자로 봐야 되겠죠. 호르몬의 영향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사춘기 때 이 100의 밀리그램의 영향을 받는 100만큼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사춘기 친구들은 이 호르몬 변화가 극심할 때 얘들이 자극시키는 거야. 100만큼. 안타깝다. 네, 그러니 이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호르몬 밸런스는 과연 화장품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화장품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죄송해요. 하지만 식습관이라든지 또는 또 약품이라긴 하니까 영양제라든지 또는 그 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좁쌀 여드름 기름으로만 되어 있다. 그게 계속 늘어나는 것 같다. 피지량이 늘어나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신다면 첫 번째 영양제, 식습관, 생활 패턴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 전문가, 피부과를 간다든지 피부관리실을 간다든지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정리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체킹해야 될 게 있어요. 사춘기 여드름, 첫 번째 좁쌀 여드름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고체화되어 있는지 액체화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짰을 때 톡 하고 고체 형태로 피지가 톡 빠지는 것들은 수분 부족 현상이니까 수분을 채워주면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은 유분으로만 되어 있는데 계속 피지량이 늘어나는 것 같다. 특히 보면 기름 냄새가 몸에서 나는 것 같아요. 또는 내 기름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인 거죠. 예, 그렇다면 식습관, 영양제를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사춘기 여드름에 관한 구분하는 방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깊게 이것들을 어떻게 도움받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기대하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